분쟁 지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략 그 분쟁이 거의 다 해소가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북아 지역에서만 아직 그 긴장이, 군사적, 정책 긴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그 러시아하고도 그 풀일열도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중국하고도 조어도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우리한테도 근거 없이 독도를 가지고 시위를 걸기 때문에 이 동북아 지역만 그 아직도 정치군사적인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또 6.25 전쟁을 치렀고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아주 제일 중요한 그 역사적 과제가 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 때보다도 더 못한 남북관계를 지금 자초해서 정상회담은 그냥 아무런 단국자 회담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이렇게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채로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남북관계를 가장 악화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산가족 항공과 같은 아주 인도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또 독도를 방문하셔서 한일 관계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키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하고는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함께 할 수밖에 없으면서 늘 대립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미 우리가 스스로 우리 영토로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독도를 강조해서 방문함으로써 오히려 자칫하면은 국제 분쟁으로 이게 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기로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는 놀라운 속도로 지금 경제 교류의 폭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중 접경 지역을 다녀온 북한 전문가들이죠. 북한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경제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동의 일교 양도 전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넓은 경제 교류의 상징입니다. 단동하고 신일 사이에 큰 다리를 하나 놓고 황금평과 위화도 두 섬을 개발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미 교강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황금평하고 위화도를 개발 시작할 텐데 오늘 보도된 장성택 위원장이 중국 방문이 바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그런 협약을 맺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일교 양도 전략을 맺을 적에 당국자 간의 대표는 북한에서는 장성택 위원장이었고 중국에서는 우리로 하자면 지금 직영부죠. 상무부 부장이었습니다. 그 부장이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두 분이었었는데 아마 북경까지 장성택 위원장이 가는 걸 보면은 그런 고위직 정치회담도 하고 이런 협약도 추진하기로 하는 차원에서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무산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포크레인이 여러 개가 지금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있고 무산에서 연길로 이어지는 철도를 거의 다 부설을 해서 지금도 철근과 철광석을 다량으로 지금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이 무산철광은 노천광으로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광산 중에 하나인데 그런 광산을 중국이 30년인지 50년인지 확실치 않은데
30년 내지 50년 동안 조강권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천광으로서 아주 그 채굴하기가 좋은 그런 광사를 지금 중국에 활발하게 채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포에서 지방 사이에 이 교량을 원래 철도 교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 차량 교량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광범위하게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았다고 합니다. 특히 2009년 이후에 활발하게 그런 물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쪽에는 모바일폰, 이른바 휴대폰, 모바일폰이 한 80만 대 가까이 공급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모바일폰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많은 여러 가지 생활이나 경제 교육, 중국과의 경제 교육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동력도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쓰는 노동력이 100불에서 130불, 월 100불에서 130불인데 중국 임금은 250불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노동력이 중국집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국집 기업들이 남포공단이라든가 이런 그 공단에 가서 이 개성공단 못지않게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교류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래 북한이 그 남방 정책에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북방 정책으로 갈 정도로 남쪽과의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가피하게 중국의 기술과 자본이 들어와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지하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광범위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미숙한 외교를 할 것이 아니고 동북아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는 가자 안보국 기구, 이른바 육자회담을 지난번에 그 국경회담에서 시작했는데 육자회담을 다시 속행을 해서 동북아 한반도 안보 평화체제를 만드는 그런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런 육자회담의 분위기를 깨고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이런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한반도 광복절을 맞이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관한 인식이 너무 없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려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도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새 정부를 출범할 수 있도록 선거 과정에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이렇게 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촉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고위원회 당 지도부는 어떤 경선 룰을 만드는 그 안까지는 이제 지난번 추미애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했고요. 그 룰 만드는 과정에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돼서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중립적인 선거가 어느 쪽에 편파성이 없도록 중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차원에서는 선거인단이 많이 모집이 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보다 모집 기간이 길기 때문에 28일 동안입니다. 9월 4일까지. 그러니까 아마 뒤에 갈수록 많이 들어올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초기에 하루에 한 2만 명씩 들어왔는데 그것도 지난 1월달 전당대회하고 비슷한 추입니다. 어제는 3만 8천 명 들어왔고 오늘은 아마 5만쯤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대략 그 월화가 많이 들어오고 주말이 좀 적게 들어오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저 목표가 100만이고 최고는 한 200만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최저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 같고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7년도는 장식이 달랐고 또 소수가 많았던 수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부 다 모바일 전화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확인되는 그런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100만이 넘는다는 건 사실 우리 선거가 유례가 없는 그런 선거인단입니다. 지난번 67만 명 신청했을 때도 굉장히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신청했다고 했는데 이번 100만 명이 넘어서 200까지 육박을 하면 상당히 많이 모이는 선거인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선거인단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우선 이 후보 5분이 각자 열심히 활동하니까 공동으로 하는 이벤트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17일 날 전국 위원장 회의를 합니다. 그 2시에 245개 전국 위원장 회의를 해서 원내 위원장들에게 후보들 선거인단을 많이 모집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그 자리에 아마 후보들이 오셔서 포스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선관위에서 아마 확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남대문 확정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예, 그날 18일 김대중 대통령 3주기가 있어서 후보들이 다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공동의 이벤트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일부터 소례하는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정책 엑스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내지 4개 아마 지역에서 할 텐데 각 시도와 후보들이 자기의 정책과 정체성을 잘 당원과 시민들에게 잘 알리는 그런 정책 엑스포를 3번 내지 4번 정도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히 이 경선이 후보자들 간의 공동 유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정책 엑스포로서 이렇게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 토론도 공회처럼 그냥 똑같은 포맷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1부, 2부로 나눠서 1부는 플로어에 있는 청중들하고 대화하는 텔레비 토론을 각자 하고 그걸 모아서 2부에서 후보들끼리 토론하는 그런 포맷을 아주 이제 하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서 25일부터 선보일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새누리당이 뺏겨갈까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보도를 우리가 안 했는데 이제는 이제 새누리당 경선이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9월 23일까지 다양하게 펼쳐나가는